법률 상식을 퀴즈로 한번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결혼 30년 차세요. 근데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사례자가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30년 동안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됐었는데 왜 이혼을 결심하셨습니까?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라서 그런갑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애들이 성인이다 보니까 제가 집에 들어오면 너무 애로운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을 찾고 싶다. 이제 더 이상은 남편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저한테는 너무 그게 고통인 거예요. 그럼 자기 멋대로라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남편이 그렇게 사셨다는 얘기예요? 뭐 경제적 책임도 안 지고 그러신 정도셨나요? 사업도 전에 해보고 했는데 모든 경제권을 자기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활비를 달라 하면 20만 원, 뭐 30만 원 이렇게 조금 줘요, 항상. 예,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마음을 비우는 쪽이거든요. 그런갑다 하고 그냥 애들만 바라보고 산 거죠. 그럼 이게 신혼 때부터 그러셨어요? 신혼 때도 좀 술을 너무 좋아해요. 예. 그래서 항상 처음 만나가지고 처음 데이트 했는데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도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저하고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단둘이 있어본 적이 없어요? 예. 자, 저는 궁금한 게요. 지금 남편이 경제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남편이 경제권을 가지면서 재산이 좀 많이 불어났나요? 아니면 더 어려워지셨나요? 근데 한참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요, 일이 많아가지고 돈을 정말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었는데 남편이 뭐 주식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한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하도 돌아다니고 저한테 생전에 의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전혀 남편이 하는 거를 몰라요. 그래서 싸움도 많이 해보고 대화도 많이 해봤지만은 남편은 저하고 대화가 안 돼요. 항상 제가 뭐 질문하거나 답을 하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분이 외도를 했다든가 아니면 손찌검을 한다든가 술을 마시고 집에 와서 막 기물을 파손한다든가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예, 그런 거는 없는데 한 번씩 술 먹으면 이렇게 주정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자기 하소연 같은 거 있잖아요. 오히려 하소연은 내가 해야 되는데 돈을 벌 때도 항상 이렇게 카드를 많이 써요. 카드를 많이 써서 항상 몇백만 원씩 나와요, 카드값이.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자기 능력으로 해서 갚을 때가 있고 못 갚으면 이제 저한테 손을 벌리는 거죠. 아니 어쩌라고요? 그럼 어디서 돈을 대주세요?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항상 저녁 때문에 알바를 했어요. 아이고 참. 근데 버릇을 잘못 들이신 것 같아요. 신혼 초부터 한번 카드가 딱 오면 그냥 죽기 살기로 하여간 그 카드값을 본인이 물든지 아니면 뭐 하여간 구리를 살든지 그렇게 만들어야지. 한 번 갚아줘, 두 번 갚아줘 계속 갚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30여 년간의 삶이 너무 힘드셨군요. 굉장히 지치셨겠어. 경영, 그러니까 그 지금 무능한 경영을 제대로 못하는 남편을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적자가 나니까, 항상 적자가 나니까 부인께서는 이제 스스로 돈을 벌어서 다 해결해 나왔고, 그게 이제 몇십 년 이렇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남편은 자기가 버는 돈으로 그 운영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적자가 나고 계속 부인한테 오히려 그걸 갚아달라고 부탁을 해야 할 정도니까 무능한 그 경영이 안 되는. 아니 그러면 씀씀이를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죠. 지금 결혼 병- 30년이면 자제분들도 많이 컸을 텐데 자제분들은 뭐라고 그러세요? 3년 전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혼을 하자 했어요. 네. 그래 이혼 서류를 그냥 제가 얻어가지고 그냥 저는 진심이 아니었고 그때는 네. 그냥 애들 봐서 그냥 정말 남편 버릇 고치기 위해서 이혼하자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네. 맨날 빚 갚다가 내 인생을 응? 다 보내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혼을 하자니까 그날도 이렇게 애박을 하고 아침에 돌았어요. 그랬는데 서류에 그냥 싹 사인을 해줘 버리더라고요. 그때 당시 27년 동안 제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 자식 다 불렀어요. 남편하고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엄마 아빠 이혼을 할란다 이리 하니까 애들은 다 저한테 엄마 뜻대로 하세요 그래요. 애들도 지쳤나 보다. 이 애들도 이제는 지쳐가지고 아빠한테 용돈 달라 하면 돈 없다. 뭐 차비 달라 해도 없다. 그냥 내가라. 그냥 1, 2만 원은 주는데 5만 원, 10만 원 되면은 없다 해요 무조건. 아니 그러면은 본인이 사업이 잘 안 되거나 힘이 들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 이래서 안 된다 힘들다 이런 걸 다 가족한테 공개를 해야지. 뭐 물어보면 짜증내고 화내고 집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돈을 보면 가정에 아버지 얘기 도움이 좀 안 되는 해봐요. 쓸데없는 데다 다 돈을 써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사실 이렇게 쭉 들으면서 좀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남편이 뭐 투명인간 취급을 하시는데 반대로 어떻게 보면 남편은 가끔 술 한잔 하시고 미안하다 이런 표현도 하시고 하소연이라고 하소연을 많이 표현을 했어요. 아까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이혼이 성립이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듣기에는 남편분의 무관심이 있고 네. 또 경제적 무능력이 좀 있으신 것 같고 기타 지금 부인 입장에선 참기 어려우신 상황 같아요. 네. 우리 민법의 그 이혼 사유에 보면 네. 뭐 이러이러한 뭐 부정행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끝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인 조항이 있어요. 이걸 이른바 파탄주의라고 하는데 부부는 서로 애정이 있고 신뢰가 있고 이게 기본이겠죠. 근데 이게 안 돼서 지금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돼 있고 한쪽 상대방에게 그래도 참고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 너무도 큰 고통이 될 때 네. 이럴 때는 이혼을 할 수 있게 지금 열어놓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그래서 지금 들어보기에는 이런 경우가 사실은 되게 많아요. 되게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 매번 그 크고 작은 일들로 지금 너무 크게 상처를 입으셨는데 변호사를 찾아와서 딱 말하려니까 뭐 큰 사건이 없는 거예요. 네. 차라리 무슨 전치 매추가 나왔으면 소리나 맞아요. 시원하겠는데 그리고 나는 이혼할 생각으로 살아온 게 아니기 네. 때문에 무슨 자료를 모아놓지도 않아요. 누가 맞아, 내가 맞아. 앞으로 이혼할 걸 알고 말할 때마다 맞아요. 녹음하고 네. 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기가 살아온 결혼 생활을 좀 쭉 한번 반추해서 한번 기록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변의 지인들이 이 정도 되면 모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변 지인들의 도움도 받아서 진술서도 내시고 또 하나 우리 법원에서는 그냥 증거만 보지 않고 가사조사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가사조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가정법원에. 그래서 가시면 그분이 우리 가정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또 답하고 이런 과정을 몇 회 거치면서 대충 답이 나옵니다. 그 가사조사관들은 경험이 많고 또 들으면 대충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사관이 판사님한테 보고서를 올려서 그거에 따라서 되기도 하기 때문에요. 뭐 만약 이런 상태가 지금 너무도 고통스러우시다면 나 증거가 없으니까 못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방법을 같이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혼을 원하시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위자료 같은 건 받을 수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주실 돈이 있는지가 문제예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례자분께서는? 위자료라든지 재산 분할이라든지 뭐. 저는 뭐 받을 것도 뭐 재산이 일단은 그동안 모아놓은 게 다 털어먹고 없으니까 뭐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저는 그냥 제 몸만 그냥 편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유, 근데 사실 대부분의 여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몸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왔다가 경제적 고통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많이 고통받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다시 소송 걸 그래서 저는 권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게 무슨 안 받을 걸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여한 부분만큼 가져가겠다는 거고 뭐 그 이상 뭐 하겠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이왕 이혼 소송을 하실 거면 그 과정에서 명확히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소송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그 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찾으시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변호사님 얘기도. 지금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참 저마다의 사연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요. 네. 예, 아유 참 저렇게 사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 지나온 세월에 대한 네. 것도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만 근데 문제는 또 앞으로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지금 보장이 된다는 게 없어서 그게 사실은 더 마음이 안 좋아요. 법이라는 게 뭘 이렇게 딱 갈라서 너는 3이고 너는 2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보고서는 이게 가장 현명하겠다라고 판사님이 생각하시면 그렇게 판결을 내리시고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매 고통을 너만 참으면 돼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비록 내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갖지 못하더라도 최대한의 자기 권리를 찾아서 현명하게 이혼하셔서 조금은 행복하게 사시는 거, 조금 자유롭게 사실 걸 권하고 싶어요. 요즘
30년을 함께 살아오신 이제 어르신들 시간하면 황혼 이혼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20년 넘었는데 그럼 이 어르신이에요? 아니 이게 이제 노부부들 사이에서도 예. 1990년대 초에는 뭐 65세 이상의 이혼이 150건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2012년에는 1,700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자녀들 혼인시켜놓고 해야겠다 라든가 참다 못 참아서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하게 되고요. 지금 이혼하는 그 커플 중 4쌍의 1쌍은 뭐 황혼이혼이다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니까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이혼에 대해서 주제를 얘기하면서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또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혼을 맞습니다. 생각하시겠습니까? 근데 이혼을 한다고 해서 새로운 행복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이혼 이후에 사회, 경제, 그리고 가족, 친지, 주변에서 오는 새로운 아픔이 또 옵니다. 늘 신중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